네, 이어서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저희가 이제 이 전 시간에 이제 평가 모형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평가 모형들이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어떤 그 클라이언트 정책의 대상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평가 모형들이, 또 평가 모형에 대한 어떤 들이 한 10가지 정도 평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목적의 평가를 해야 되는가, 평가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한 모형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평가에 대한 종류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평가의 종류가 또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평가 모형이 그렇게 다양하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바뀌어서 말씀드리면 평가의 종류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조사원에서도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평가의 방법도 다양하고 평가의 시기라든가 아니면 누가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종류나 평가의 명칭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 정책평가에서도 똑같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의 방법들, 또 평가의 종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종류는 기준과 초점, 또 목적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가자에 따른 유형들을 좀 보면요. 정책평가라고 하는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체 또는 내부의 평가, 외부 평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또 평가의 단계에 따라서 또는 평가 시점에 따라서 사전평가, 사후평가, 또는 과정평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또 평가를 얼마나 자주, 횟수에 따라서 1회에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과정마다 평가를 하는 방법, 또 주기적으로 어떤 기준을,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별로 해서 아니면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또 평가 범위에 따라서도 포괄적 평가냐, 또 단일 일회성 평가냐, 이런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평가의 종류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저희가 좀 참고해 볼 사항들은, 평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들을 유형을 좀 분류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서치먼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이제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 여부의 기준으로서 평가 기준을 5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노력, 그다음에 성취량, 또 성취한 일의 적절성, 또 능률성 및 그 과정 등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후리라고 하는 연구자는 정책평가라고 하는 것은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미친 영향이나 효과성을 사정하고, 또 그들의 능률을 사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이 바로 정책평가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한 과정으로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영향평가, 또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평가, 또는 과정, 또는 관리의 평가, 또는 프로젝트의 평가 등으로 시행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스크리빈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정책평가를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라고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로시와 프리먼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정책평가를 이제 프로그램의 개념화와 설계를 위한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집행의 모니터링,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챔버스 등의 연구를 좀 보면 결과평가, 비용 편익평가, 그 다음에 소비자 만족평가 및 또 욕구평가 등으로 구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포세벡과 캐리라고 하는 연구자는 욕구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그리고 효율성평가,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구자인 김영식 연구자는 총괄평가, 형성평가, 또 총괄평가와 형상평가의 혼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다양한 연구자들의 어떤 그 연구 유형을 보아도 그 평가에 대한 유형이나 방법이나 시기나 아니면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평가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정책 평가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평가 시기, 그 다음에 평가 목적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것들이 이후에도 이어질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서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함께 좀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평가 시기에 따른 구분인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전평가, 과정평가 또는 형성평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후평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전평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수행하는 평가가 사전에 한다라고 해서 사전평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욕구, 또 가지고 있는 개념의 적합성, 또 실제 운영을 하기 전에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안정적이냐, 아니면 그 원천에 대해 재정의 지원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불안정할 수 있어, 나중에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들은 이제 사전평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평가에서는 흔히 욕구평가가 중요한 평가 종류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또 집행하기 이전에 특정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욕구 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을 발견하고 그 질과 양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모든 일에 앞서서 해야 되는, 선행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욕구평가에 관한 부분이 특히나 사전평가에서는 많이 강조되고 있는 평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과정평가와 형성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실행하는 중간에 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바로 과정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과정평가의 경우는 예를 들어 장기적인 어떤 정책일 경우, 특히나 사회복지 정책들은 단기성 정책들보다도 되도록이면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일수록 단연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년 또 매 분기 또는 필요한 경우에 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어도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과정평가 또는 형성평가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랫동안 전개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하나의 주기를 마감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정책 목표와 어떤 정책 수단을 좀 조정해야 하는가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바로 이런 과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후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후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감에서도 느끼실 수 있듯이 모든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 당초 목표로 하였던 결과나 영향력들이 좀 제대로 발휘되었는지, 효과성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사후평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이런 사후평가를 통해서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대안적인 어떤 정책 개발을 하는 것에도 아주 유용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영향력 평가, 또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 평가 또는 산출물에 대한 산출평가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정책평가에서 중요한 부분, 평가 목적에 따른 어떤 구분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형성평가, 두 번째가 이제 총괄평가,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거나 또 프로그램의 결과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은 서비스의 효율성을 좀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중간 매 과정에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형성평가는 대개의 경우 프로그램의 사전 또 진행 중에 또 사전 사후에도 이런 어떤 정책 평가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형성평가다라고 그러면 과정 중심적인 어떤 평가다, 또 그래서 과정 지향적인 평가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수행되고 또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모니터링을 할 때 특히나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소프트한 데이터들을 그 과정에 대한 그 결과 산출물이나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데 비해서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체계화되어 있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마지막에 그런 그 시험 평가를 하는 필수 평가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차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서도 좀 보여지는 것처럼 한 기관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잘 설치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프로그램이 진행이 다 되고 나서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실제 필요한 대상들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난 후에 실제로 목적을 잘 달성했는지, 그 다음에 원래 미치고자 했던 영향을 잘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효과성 검증 또는 효율성 검증을 하는 것들을 이제 총괄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종결된 다음에 수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기관 내부나 외부의 인력으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제 바로 총괄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이 지속돼야 되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종결돼야 되는지 그런 그 결정을 하는 어떤 중요한 잣대로 지표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평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 또 새로운 선택에 대한 총체적인 결정을 내릴 때 결정권자에게 또는 정책하는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어떤 보고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좀 같이 보면서 하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평가의 기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제3절 사회복지 정책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 평가의 기준인데요. 자, 평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에 대한 어떤 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의 선정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잠깐도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평가의 종류, 또 평가 모형도 다양하고요.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형성 과정이 또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모형도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또 평가의 종류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생애주기별로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영유아기 따로, 뭐 학령기 따로, 청년기 따로, 장년기 따로, 뭐 20대 취업 준비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여성들만을 위한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 아니면 또 성매매 여성이나 아니면 성폭력 아니면 가해자, 뭐 이런 특정 세대, 특정 계층 또는 특정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정책들이 아주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옳다, 어떤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의 방법이나 어떤 평가의 모형들이 다양했던 것처럼 이 또한 평가의 기준 또한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이러한 다양한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함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어떤 평가의 목적이나 정책 내용이나 현실의 문제를 둘러싸가지고 함께 검토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평가의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자,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 다양한 기준 중에 몇 가지 정도는 좀 공통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 249페이지 표 9-2 평가 기준에 있어서의 몇 가지 내용들을 연구자들이 이제 주장을 한 바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은 어쨌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면요. 우리나라 연구자인 배우순 연구자가 주장을 한 거 보면 평가의 기준이 이제 절대적인 기준도 있을 수 있고 상대적인 기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기준도 있을 수 있고 상황적인 어떤 기준, 또 공통적인 기준과 또 개별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명시적인 기준, 암시적인 기준, 또 질적 기준, 양적 기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내재되어 있느냐, 외재되어 있느냐, 최소한이냐, 최대한이냐, 또 이상이냐, 현실이냐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많은 기준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의 결과가 사회복지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을 하고 또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기준들도 좀 선정되고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 평가 기준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적절한 기준들을 선택하는 어떤 역량들을 프로그램의 정책자들이라든가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선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좀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평가 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외국인 연구자들의 어떤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보면요. 폴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평가 기준으로 노력성, 그 다음에 효과성, 그 다음에 과정, 또 뭐 적합성, 그 다음에 효율성,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러한 기준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준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여기서 몇 가지 공통성을 보면 여기 다 보시면 노력성이 있죠. 그 다음에 효과성,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과정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적합성,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기준으로 좀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김영식 연구자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평가 기준을 이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서비스 전달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설에서 수용되어서 그 서비스나 정책에 대한 혜택들을 받게 되는 서비스 수혜자로 이렇게 구별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종사자의 측면에서는 노력성, 또 효과성,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평가 기준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설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접근 용이성, 효과성,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기준으로 좀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되겠다라고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사례로 들은 이런 요소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에 대한 기준은 평가의 목적, 또 정책의 내용, 그 다음에 현실적인 평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장 여건 등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되어서 평가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러한 평가 기준, 적정한 평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역량도 정책 입안자라든가 정책 실천자들이 그런 역량들을 좀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적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다라 그러면 아주 훌륭한 어떤 정책 결과에 대한 그 부분들까지도 실제 현장에서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의 절차입니다. 평가의 절차는 크게 7가지 절차들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욕구의 사정, 정책과 관련된 욕구의 사정. 두 번째가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정책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확인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가 평가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러한 평가 목표에 맞는 평가 기준들을 선정을 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의 선정 과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실험 설계할 거냐, 뭐 준실험 설계할 거냐, 뭐 통제되어 있는 실험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어떤 비실험 설계할 거냐, 뭐 다양한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공부하셨던 다양한 실험 방법들, 평가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대상으로 정책 평가를 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방법들을 대상과 방법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섯 번째가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 수집, 또 자료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적정한 해석들이 필요할 거에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것을 좀 더 세분하게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욕구의 사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정책평가다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 실천되는 과정이나 혹은 실천한 후에 해결하려는 욕구를 어느 정도 혹은 얼마만큼이나 충족시켰는가, 만족시켰는가, 아니면 그러한 효과를 거두었는가, 산출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정책평가가 시작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욕구의 사정 절차다라고 하는 평가에 있어서, 정책평가에 있어서 욕구의 사정 절차 단계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과 연관하여서 욕구가 실제하는 상황들, 즉 어떤 욕구가 얼마만큼 존재하고 또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존재했던 욕구와 비교해서 정책을 시행한 후에 얼마나 변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욕구의 변화 과정이나 흐름들에 대한 욕구 사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욕구라 어쨌든 사회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욕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정책 목표에 따라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복지 정책이었다라 그러면 그러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욕구 사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대상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평가와 연관해서 욕구의 또 다른 사회복지 정책의 또 다른 하나의 연구 분야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욕구 사정의 단계를 거쳐서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정확히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바로 정책 및 프로그램의 확인 절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책 평가의 대상인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들을 미충족의 욕구 사정 결과와 연관해서 단순히 평가 대상으로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이 바로 정책 및 프로그램의 확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과 프로그램이 가진 장단점은 물론 정책 평가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는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어떠한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그거에 맞는 평가 목표도 산출하고 평가 기준도 만들고 할 수 있겠죠. 또 프로그램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초기에 욕구 사정 절차에 정책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목표로 했던 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욕구 사정에 기반 위에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그 욕구에 근거한 정책을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자료를 확인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정책 및 프로그램의 확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평가 목표의 설정입니다. 평가 목표도 뭐 굉장히 광범위하고 정책의 다양성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문제는 그 정책이 과연 어떤 것들을,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을 평가해야 그 목적에 맞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좀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평가 목표의 설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의 관심과 초점에 따라서 정책 평가의 목적이 선택되고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평가 목표의 설정 절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의 접근성, 전문성, 또 책임성, 통합성 등이 평가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과 실행 초기의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까 하는 문제에 관심이 좀 집중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묻는 평가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요. 효과성을 중시하는, 또는 뭐 효율성이나
뭐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 목표를, 평가 목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평가 목표의 설정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이러한 그 프로그램, 욕구도 사정을 했고요. 평가 기준, 정책 및 어떤 정책과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확인했고, 또 평가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런 평가 목표에 맞춰서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들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정되어야 되고요. 또 평가 기준은 평가 목적이나 또 정책의 내용 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또 한목적적으로 좀 선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평가 방법의 설계죠. 평가 목표도 설정하고 프로그램이 존재했다고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평가 목표와 평가 기준을 선정을 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설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정하고 나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정책의 영향을 밝혀내는 절차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조사론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뭐 비실험 설계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도표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별해서 사전조사, 사후조사, 그 다음에 뭐 실험 집단의 경우에는 독립변수를 넣기도 하고요. 뭐 이런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할 거냐, 아니면 실험을 하지 않고 준실험 설계를 할 거냐, 아니면 비실험 설계를 할 거냐, 아니면 관찰을 통한 방법을 할 거냐 하는 등 이런 다양한 평가 설계에 있어서의 다양한 종류들을 좀 검토하고 정책 대안에 맞도록 또 평가 목적에 맞도록 또 평가 기준에 맞도록 평가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섯 번째가 이런 평가 기준, 평가 방법까지가 설계가 끝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료들, 또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또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 작업은 평가와 관련되는 연관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또 이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일이 바로 평가에 있어서의 중요한 절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지켜야 될 사항들, 그 자료에 사용된 분석 방법에 대한 진술, 측정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 또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모든 가능한 인과관계, 경쟁적인 설명들을 이해하고 이를 배제한 인과관계,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 정책이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차이점의 연관성들, 그 다음에 정책이 시행된 후에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효과성 등이 연관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로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평가 결과를 간결하고 또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들에 대한 결과를 알려줄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다음 정책 또는 또 다른 어떤 사회 문제에 대응해서 정책을 만들 때 참고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책 집행자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그런 어떤 그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보고서의 작성 절차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256페이지에서부터 평가 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뭐 이 정도 서론, 뭐 검토 방법들 어떤 방법으로 했고 결과가 어땠고 그래서 결과에 대한 평가의 한계 등 그 다음에 참고했던 문헌이나 기타 자료들은 이제 부록에다가 첨부해서 보도록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절차대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한다라 그러면 정확하게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들이 과정을 하나의 보고서로 마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보고서들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정책 집행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의 마무리로 그 다음에 차후의 정책 대안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그 값어치가 아주 훌륭하게 매겨질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분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